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몸은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정답보다는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국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우선 오늘도 역시 국어교과서의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직 국어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 잠시 멈추고 국어교과서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이곳에서만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 4가지 재미 기억하나요? 사실은 이집번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재미들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에는 어떤 재미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 재미있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논증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의 정의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참이라는 것을 왜 증명해야 할까요? 상대가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논리적 증명이라고 했고요. 논증의 목적은 설득. 그래서 그 안에는 주장과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눠봤어요. 그래서 논증 방법 2가지 살펴봤었죠. 귀납과 연역이 있습니다. 귀납과 연역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납, 이거 좀 일부러 맞춘 걸까요? 귀납인데요.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 볼까요? 연역.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자, 이런 게 여러분들 기억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이것들은 정의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귀납 다시 한번.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역은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귀납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자, 귀납.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나비와 매미는 곤충이다. 아하, 그러면 곤충은 알을 낳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요, 각각 구체적인 사례들이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경우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례가 많아질수록 그것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용어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개연성이라고 하는 용어 기억해 주세요.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럴만한, 그럴듯한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맞는 모든 케이스들을, 모든 사례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례가 많아질수록 그것이 참일만하다, 참일듯하다 라는 의미에서요, 귀납 논증과 함께 개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밑에 설명도 나와 있죠. 개별적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은 모든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가 충분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연역 볼까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은요, 일단 대전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대전제가 참일 때, 이게 일반적인 원리 참일 때는요, 그 안에 속하는 또 하나의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네, 커다란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도 참입니다. 아까 귀납 논증할 때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요, 필연성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필연성. 네, 필수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역 논증은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에요. 자,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 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의 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저 근데 여러분 연역 논증은 어때요? 와, 몰랐네? 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역 논증은 뭔가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봐봐 정말이지? 그럴 것 같지? 그렇다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예를 든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귀납 논증입니다. 금붕어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렇죠? 네, 송사리도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아, 그러므로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이건 어때요? 네, 각각 물고기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일반화된 말을 끄집어낸 거죠. 자, 그럼 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연역 논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역 논증은 여기 오른쪽 위에 한번 써볼까요? 자,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금붕어는 물고기다. 그래서 금붕어도 아가미로 숨을 쉴 것이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먼저 전제하고 있죠. 먼저 어떤 원칙,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납과 연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화살표의 방향이 조금은 반대라고 생각해도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활동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어디를 펼치냐면요. 교과서 18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의 감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집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지요.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버스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볼까요?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자,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받아쓰기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색해도 괜찮고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을 다 잘할 줄 안다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표현해 가면서 지금은 조금 거칠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표현을 가다듬으면서 네, 그렇게 정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고요. 영상은 잠깐 멈춰주세요. 네, 다 적고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혹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 정리했나요? 선생님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가 가장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를 바꾸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말 생뚱맞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 것들 그대로 두시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이 글의 논증 방법과 구조를 파악해보자. 자,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새로운 논증이 나옵니다. 귀납 논증의 하나인 유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유비추리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추측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의 속성이 더 비슷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귀납 논증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기억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개연성이라는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무조건 옳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유추 역시 귀납 논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거 기억하나요? 네, 귀납 논증은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를 끌어낸다라고 했고요. 연역 논증은 일반화된 사실에서 구체적 사례를 적용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추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여기 비슷한이라는 말을요. 비슷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사하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유추는 두 속성 간의 이런 유사한 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점이 비슷할수록 논리가 타당해지는, 주장이 타당해지는 그런 것을 유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채워볼게요. 네, 인생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버스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버스 운전부터 한번 볼까요? 버스를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굴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쫓아내는 데에만 신경 쓰다가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10사람이 있다면요. 일반적으로 2사람은 나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1사람은 나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리고요, 나머지 7사람은요, 나한테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면요, 나를 매우 좋아하는 그 1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나를 싫어하는 그 2사람 때문에
어떤 나의 삶의 에너지를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인생에 대한 말일까요? 아니면 버스 운전에 대한 말일까요? 네, 그렇죠. 인생에 대한 말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버스 운전이라는 다른 대상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나요? 아니면 좀 더 와닿지 않나요? 좀 더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이 글쓴이가 찾아낸 인생과 버스 운전의 공통점에 많이 공감한다는 것일 거고요. 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공통점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타당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이 추리 방법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논증 방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귀남 논증이 있고요. 연역 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남 논증 속에 속하는 유추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한번 눈으로 잠깐 읽어보세요. 눈으로 잠깐 읽어보고요. 선생님이랑 중요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영상 멈추고 눈으로 먼저 쭉 읽어보세요. 자, 긴 글은 아니라 아마 금방 읽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쓴 글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글쓴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네,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늡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이해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서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지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소음도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함께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불편을 헤아려 조심하고 소음이 생길 일이 있을 때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갑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네모친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습 활동에 있는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82쪽에 있는 1번과 2번 학습 활동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고 왔나요? 자, 1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을 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최근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이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조금 보기 편하게 문장 단위로 이렇게 띄었었는데요. 한 편의 글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면 이렇게 올려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답을 확인해보고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글을 정리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답도 네, 훌륭한 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82쪽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설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파악해보자. 네, 우리 지금 세 가지 알고 있죠. 세 가지 뭐였습니까? 네, 귀납 논증, 그리고 연역 논증, 그리고 유추는 귀납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지만 요렇게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에는 뭘까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네, 내 답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연역이야. 왜냐하면 일반적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일반적 원리, 사람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좀 더 큰 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인 층간소음에 적용했기 때문이야.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일반적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연역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름의 답을 적었을 텐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봤으면 좋은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때문이야. 이어주는 말들에 어울리는 말들로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보이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연역 논증의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 사이의 문제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전제가 있고 그 안에 소전제가 있어야지 이 대전제가 참이면 소전제도 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제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연역 논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3번 문제가 있어요. 이 3번 문제는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 타당한지 판단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은 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대전제의 내용이 참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번 문제는 하지 않고 자,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표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기 유추가 추가가 되었어요. 네,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납과 연역과 그리고 유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귀납, 네, 구체적 사실, 네, 이렇게 크게 썼어요.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귀납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하고 네, 구체적인 사례들, 여러 가지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연역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특수한 사례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유추는 어떤 것인가? 두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은 다른 속성도 비슷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대상 사이에 A가 똑같아. B가 똑같아.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C도 동일하겠지? 라고 보는 게 유추예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비슷한 유사성 가지고 유사한 점을 가지고 추론을 전개해 가는 것. 유비추리. 그래서 유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업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만든 구글 설문지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첫 번째 소단원의 학습활동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해요. 자, 여러분 안녕.